누구세요? BJ 기리입니다. 아, BJ 기류예요? 네. 오늘 어쩐 일로? 얼떨결에. 얼떨결에. 왜 얼떨결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혹시 숟가락 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어찌 알았대요? 어찌 알았대요? 혹시. 그러려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름 좀 알려보려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숟가락 얹은 느낌도 들고 살짝. 맞나요? 아닌가요? 그쵸. 아, 그래요? 그냥 이 꽃에 살짝 올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 지금. 약간, 그죠? 아니, 약간이 아니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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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인정. 하여튼, 네. 제가 숟가락을 얹었던, 우리 규리님이 숟가락을 얹었던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숟가락 얹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맞죠? 약간 이쪽으로 오세요. 어떻게든 옆에 와보라고. 아니. 이쁜게. 하면 나가면 안 되니까 저번 자꾸 나가잖아, 화면 밖으로 얼굴이. 방송을 알아야죠. 그죠? 화면 밖으로 안 나가기. 오케이? 네. 자, 제가, 원래 제일 주로 하는 방송이 뭔지 아시나요? 규리님 얼굴보다 진우님 얼굴이 더 작아졌음? 그런가요? 왜? 헐. 저 얼굴 조망만 해요. 왜 그러세요? 하여튼, 얼굴 크기 제로인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내 얼굴이 작은데 크게 나오면 기분 나쁘지. 방송 안 하고 싶지. 규리님 소문에 가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다니까. 이따가. 완전 반대로 지금 사냥거리는 거죠? 이따가 제가 이제 노래를 한번 시킬 거예요. 나 노래 시키면 갈 거야. 가더라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자, 하여튼, 규리님 가신다고 해서 방송사고 안 일어나요. 제가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혼자 외롭게 쓸쓸히. 아니, 여태까지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잘 해왔거든요? 내가 혼자 외롭게 쓸쓸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같이 하니까 안 쓸쓸히. 근데 내가 가면 쓸쓸하겠지. 외롭겠지. 눈물 펑펑 쏟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착각은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자, 25번째 전략이에요. 벌써 25번째예요? 실제로는 한 28번째 전략이 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전략씩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략들이 막 나왔어요, 지금. 오, 그러네. 자, 오늘의 전략은 그들만의 리그 전략입니다. 그래, 그들만의 리그 참 좋죠. 저 그들만의 리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봤는데. 안 봤어요? 안 본 분하고 뭔 얘기를 해, 내가. 아이고야. 하여튼. 그냥 줄거리를 이야기해줘봐. 아니, 줄거리 얘기하려면 영화 줄거리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몇 해 전, 중소기업인 협회의 초청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협회장님 얘기예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그들만의 리그. 그래, 그들만의 리그. 저도 이 얘기 듣고, 참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몇 해 전 우리 협회장님이 중소기업인 협의회의 초청으로, 기업의 변화와 융복합 전략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소모임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는데, 기업인 협의회 회장이라고 본인이 소개한 기업 대표는 맨홀 뚜껑을 만들던 회사가 오늘날에는 ITS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그러죠. 우리 회사는 전봇대 끝에 낙뢰를 대비하여 씌우는 꽃갈 모자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 꽃갈 모자에 와이파이 중계기를 결합하는 훌륭한 R&D 과제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 수업 시간에 혹시?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근데 이거 듣고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랬거든요. 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반전이었어요. 협회장님 대답이.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반전이었어, 그죠? 네. 자,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 기업 대표에게 우리나라의 전봇대 꽃갈 모자를 만드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를 묻자 기업 대표는
8개 정도 있다고 대답을 하였고, 그래서 그 기업, 잠깐, 왜 웃죠, 갑자기? 꿍짝이 잘 맞는다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8개 회사, 8개 회사라는 게 정말 웃겼어요. 그래요? 네. 지금 꿍짝이 잘 맞는다고 우리 팬님께서. 우리 그냥 방송 같이 할까요? 그럴까요? 자, 어쨌든, 별풍상장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전봇대 꽃갈모자를 만드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를 묻자, 기업 대표는 8개 정도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그 기업, 대표에게 8개 회사 중에서 몇 등을 하고 있으며, 8개 회사 전체의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실래요? 현재 국내 꽃갈모자 시장 규모는 대략 80억 원 정도이며 우리 회사는 현재 4위를 하고 있지만 와이파이 중계기와 융합된 꽃갈모자를 개발하면 1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라고 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진짜 꿍짝 잘 맞는다, 그죠? 괜찮은데? 우리 듀오로 나갈까? 동화 버전인가요? 자, 그때 우리 협회장님께서는 그 기업 대표를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자, 국가에서 R&D 과제를 통해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는 기술 개발 아이템 자체를 떠나 투자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기술 개발 수준이 뛰어나고 파급 효과가 대단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의 시장 규모가 연간 1천억 원 미만의 시장이라면 투자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깜짝 놀랐잖아요. 왜? 1천억 원의 미만 시장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에서 되게 충격 먹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아까 거기는 8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됐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네, 그죠? 그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경쟁한다는 거죠. 즉, 원유나 천연가스가 나온다고 하여 무조건 시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량을 확인하고 건설 투자 비용 대비해서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시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맞아. 충분한 수익이 되지 않으면 그 개발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도 그래서 1천억 원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과거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륙붕 지역에도 석유가 나왔다고 모두 좋아하고 흥분했지만 그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상업화로 이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석유 생산량이 없나 봐요. 우리나라. 저희 나라. 우리나라. 너무 저기 하죠. 그 조금 캐내려고 뭐 그 장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자, 이처럼 R&D 과제 아이템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도 좋고 융합의 효과도 큰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장 규모가 국내 기준으로 1천억 원에 미달하면 그 아이템이 아닌 다른 아이템, 즉 기술 수준은 조금 모자라도 시장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이 되는 아이템이 더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1천억 원 시장 규모에 미달하는 아이템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1천억 원 이상 시장 규모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개발 아이템이 우수하더라도 과감히 R&D 과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을 코테라에서는 그들만의 리그 전략이라고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그들만의 리그 이해하셨어요? 네. 이미 수업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잘 아셨을 거예요, 그죠?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뭐하다 그 R&D 사업 정책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규리님 제가 싫은가 봐. 자꾸 떨어져가지고 카메라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약간 일로 오라니까. 잠깐 일로 오세요. 그래 이래야지. 내가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하는 듯한. 제가 게스트고 그죠? 네. 화면 밖으로 좀 나가지 마세요, 규리님.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이쁘시다니까. 자,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전략이라고 우리 한국기술교회 협회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한 1천억 원이 아이템의 시장 규모에 필요한 최소 수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천억 원이 아이템의 시장 규모에만 필요한 수치가 아니고 기대 효과에서도 그 기대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이름하여 1천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1천억 전략, 저거는 수업 시간에 못 들어봤던 거예요. 왜 못 들어봐? 내가 졸았나? 그럼요, 졸았죠. 이 과제는 1725억 뭐 이런 식으로 1천억 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건데, 아마 이제 다음 시간 전략 때. 아니야, 못 들었어. 헐. 수업 시간에 못 들었어. 난 절대로 못 들었어.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1천억 전략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자, 그들만의 리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과제로. 네. 제외시켜야 돼요. 네. 시장성 큰 걸로, 기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장성이 큰 걸로 하는 게 그들만의 리그 전략. 나가 놀아라. 지구를 떠나거라 이것도 아니고 나가 놀아라. 갑자기 김미아 아니지, 그 누구지? 나 누군지 몰라. 그 있잖아요. 나가 놀아라. 왜냐면 그래. 그들만의 리그니까 안 되는 갑자기 거잖아. 개그우먼이 개그우먼 이름이 생각이 김병조 말고 개그우먼 여자 개그우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럴 때가 됐어, 나이가. 그런가? 내 나이 알아요? 그게 기억이 나면 내 나이 알아요? 잘못된 거야. 청춘, 이팔 청춘 아니잖아. 이팔 청춘 맞아요. 헐, 울고 싶다. 하여튼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의 정책 자금. 자, 2019년 1월 성공불 융자 접수 개시 안내 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온 자금이 있어요. 자금이 있는데, 성공불 융자 1월 접수 개시 안내 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이런 걸 빌미로 이제 대가나 이런 것들을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융자는 있잖아요. 네. 성공 보수를 받으면 일단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방향이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이 빠졌네요.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맞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래서 이제 융자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원 규모가 450억 원이고요. 신청 대상은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자. 생활혁신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생활에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힘든데?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구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융자예요. 이거는 융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자, 할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안 돼요? 난 이게 하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제 거는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면에 이게 보여야 되는데, 나는 하면, 되는데? 나만 보여, 나만. 이렇게, 나만 보여. 그래서 이제 창업 초기 소상공인한테 이제 지원해준, 융자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플러스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 구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 개시 연월일 이후 대출 신청 가능. 사업 개시 연월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 대출. 지금 해야겠네요. 그리고 나 한번 해볼까 생각 중. 규리님, 그리고 이게 생계형 자금이 아니에요. 생계형 자금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영리 사업자에 해당할 것, 비영리 개인 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자, 신청 가능 자격. 대표자 1인, 2인 이상의 공동 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해서 대출 신청 가능. 개인 기업. 개인 기업도 돼요. 1인 기업, 1인 기업. 자, 융자 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저렴하네, 그죠? 저렴하죠. 고정금리니까. 훌륭하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거치 기간 3년 포함. 거치 기간도 3년씩이나 주는 거예요? 3년 주고. 완전 훌륭한데요. 그죠. 그래서 거치 기간 후 상한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한. 이 발음이 어렵네, 그죠? 균등 분할 상한. 니은자가 많아서 그래요. 전액 또는 일부, 러시안 캐시 광고 찍는 것 같아. 빨리 넘어가야 돼. 자, 대출 한도 기업장 최대 2천만 원이네. 이거 러시안 캐시 아닙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불 융자입니다. 자, 하나만 더. 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 융자 지원, 고용환경 개선 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융자하니까 러시안 캐시 갔네, 진짜.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 융자입니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서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려는 사업주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개선, 구입 비용. 융자 조건은 사업주당 10억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한,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입니다. 대출 금리 연 1%. 대박. 와, 완전 대박이다. 대박이죠, 진짜. 그죠. 융자은행은 그냥 주는 거네. 그냥 주는 거야, 1%면. 근데 갚아야 되는 거니까 사업을 잘해서 갚아야 돼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거나 하면 안 돼요. 융자는 그래서 그게 나쁜 것 같아요. 그래. 거치하고 나머지 기간에 그냥 몽땅 다 갚아야 되잖아요. 왕창.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R&D를 가져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가 문 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R&D로 갑시다. R&D. 그러니까 융자는 진짜 한 방에 가는 것 같아요. 훅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R&D. R&D로. 신청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그리고 쭉쭉쭉. 저 더 이상 러시안 캐시 되기 싫어요. 러시안 캐시 싫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쭉 화면을 보세요. 제출 서류 이거 방송으로 한번 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러시안 캐시 싫어요. 자,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 융자 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시설 장비 개선 계획서 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1%면 정말 괜찮죠, 그죠? 이런 자금 몰라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실 말씀? 고령자 채용이잖아요. 고령자 채용.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애들 많이 낳아야지. 뭐가 좋아요? 좋기는 노예 늙어서는 편히 쉬어야지. 일하면 안 되지. 오늘 말씀 많으시네. 아니 원래 말씀 많으신 거 알았어요. 좋아요, 좋아. 오케이. 내가 원래 말이 많아. 원래 말 많던데. 원래 말 안 많아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삐질 거야. 방송에서 삐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에 유용한 팁.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정리를 계속 쭉 해주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자,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합방 케미가 짱이에요. 합방 케미가 짱이에요. 합방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공동방송. 이런 거는 들어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협회장님 말대로 도덕유리가 맞아요. 들어도 모르면 아는 분한테 배우면 돼요. 제가 잘 알아요. 오케이? 네. 자, 가르쳐 주나 꼭 봐야지. 자, 기술 로드맵을 우리가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 목적은 중소기업들에게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R&D 이정표 및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의 전략 방향 제시를 통해 R&D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거를 수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로드맵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기술 로드맵 수립 배경을 보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고 대기업 및 연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기술, 시장, 특허, 무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획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화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전략을 도출하고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도도새님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듯이 아니고 좋은 것 같다는데요? 왜 나를 자꾸 긁고 넘어지지? 그러니까. 예쁜 나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수립 절차나 사업 계획, 수립 전략 기술 분야 재편에 보면 이제 사업 계획서 수립하고, 네. 뭐 전략 분야 분석하고, 뭐 테마 분석하고 이렇게 요소 기술 도출 뭐 이렇게 하는데 재미없으실까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요, 빨리빨리 안 넘어가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난 봐야 되는데? 자,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는 네. 전략 기술 분야를 재편을 하고, 전략 기술 분야 재편할 때 이제 자료 문헌 분석하고, R&D 신청 과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술 수요, 일자리 설문, 뭐, 인지 활용도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이 어떤 게 있고 4차 산업혁명 볼까요? 4차 산업혁명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로봇에 관련된 자, 거잖아요. AI, 빅데이터, 빅데이터, OG, 5G, 정보보호, 지능형 센스, AR, VR,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다 로봇에 관련된 거잖아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왜? 나는 그 로봇이나 컴퓨터나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몇 번을 불러도 잘 모르겠어. 안 어려워요.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 저 세상에서. 근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도도새라 소리만 듣지.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뭐. 코칭만 해요. 말로 띄우는 거 말로.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에는 AI, 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AR, VR. 그래서 분야별 기술, 기반 기술과 네트워크, 데이터, AI 등의 융합, 4차 산업을 오지라니 참 오지십니다. 참 오지십니다, 진짜. 5G. 진짜. 난 맨날 갈구만 당하는 것 같아. 왜 나를 걸고 넘어지냐고. 이분이 누구예요? 별풍당당님이? 저희 협회장님이요.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모르셨구나. 네, 누군데요? 저도 몰라요. 전 진짜. 자, 지금 별풍선 5개 날려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규리님을 위한 별풍선으로 생각하고,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물론 저한테 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해요, 그죠? 아니요, 안 이상해요. 다음에 별풍선 많이 쏴주시면. 그래, 알았어요. 요만큼 쏴드릴게요. 저축해놨어. 아니지. 항상 뭐든지 가는 거는 그대로지만 오는 건 배. 제가 별풍선 많이 쏴드렸어요, 벌써, 방송할 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거 5개 먹어보면 다르지. 역시. 올 때는 항상 배로 와야 해. 여자분들이 약간 욕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ICT 제조업 융합은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시장 창출에는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에너지, 안전, 스마트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놓고 이제 전략 기술 분야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쭉쭉쭉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에 4차 산업혁명 분야가 122개가 있고 중소기업 성장 기반 분야에 144개가 있어요. 144개 맞아요. 네. 저 잘못 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가려고 해요.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4차 산업혁명 분야는 AI 빅데이터 개발 테마는 8개 있는데 이 숫자는 제가 빼고 테마만 읽어드릴게요. AI 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AR, VR,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성장 분야. 한번 읊어주실까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컴퓨팅 인프라, 인베디드 SW,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그냥 있는 대로 또 한 소리 듣게 생겼어. 괜찮아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화학 및 섬유 소재, 생산 기반, LED 광, 디스플레이, 산업 일반 기계, 정밀 마이크로 기계, 조선, 항공 우주, 의료 서비스 기기. 이렇게 보면 입니다. 웬만한 건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웬만한 건 다 했는데 되게 어려워. 여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그래요? 여자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R&D 지도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저는 진우님도 믿지만 저희 협회장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냥 저희 협회장님한테 패스하면 돼요. 맞아요. 그것도 필기시험 수석으로. 오, 대박. 진짜? 그럼요. 와, 몰랐네. 야.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저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저는 필기시험 꼴찌예요. 근데 저는 필기시험 아니구나. 저 필기시험 수석하려고 저기 한 게 아니라 협회장님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진짜 우리 기수가 공부를 안 한 기수인 거는 맞아요. 왜냐면 저도 1등 하겠다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딱 커트라인만 넘어야지 하고 그 전날 급하게 봤거든요. 그때도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 머리가 좋다. 저기 해야지가 아니라 1등 해야지가 아니라 커트라인만 넘어서 합격만 해야지 하고 했거든요. 근데도 그래서 점수가 저희 기수 점수가 그러니까 저희 기수랑 그 다음 기수가 같이 봤거든요. 근데도 제가 1등을 한 거면 저희 기수랑 그 다음 기수는 정말 공부를 안 한 기수가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빼어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렇게 빼어난 돌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빼어난 돌이야. 그래서 이제 기술 테마 분석도 이렇게 해주고 요소 기출 도출 핵심 기술도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과제 내에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여기 이제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의 중소기업형 기술 로드맵 해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2018년도에는 소셜 로봇의 사회적 소통과 교감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그런데 2019년도에는 핵심 요소 기술 성능 고도화. 그러더니 2020년도에는 소셜 로봇 플랫폼과 운용 개발 체계 통합. 자꾸 이제 목표가 커져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사회적 소통과 교감 능력을 갖춘 통합 소셜 로봇 플랫폼과 운용 개발 체계 구축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기술 로드맵을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 맞게끔 좀 고도화되는 거죠. 그죠 고도화죠. 사회적 소통과 교감 능력을 갖춘 통합 소셜 로봇 플랫폼이라는 게 요즘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연기하는 로봇. 연기? 네. 로봇이? 배우 로봇 그리고 그게 많이 나와요? 그거 말고도 나오는 거 많은데 하여튼 그게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작가 글 쓰는 로봇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배우 로봇이 많이 생산돼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배우 로봇 글 쓰는 작가 로봇 대신해주는 그 로봇들 있잖아요.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이 정말 인간하고 가까운 그런 로봇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감 능력까지 갖춘 그래서 위로 로봇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들이 나온다는 게 갑자기 좋은 것 같아요. 로봇에 급관심을 갖네. 급관심이 아니라 저게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저거라는 거에 교감 능력. 네, 교감 능력 그리고 사회적 소통 이게 점점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어쨌든 로봇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 봐요. 결국은 도도새 로봇이 나왔잖아. 나 도도새 법칙 잘못한 것 같아. 하여튼 로봇이에요, 그죠? 네. 우리 이러다가 방송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재밌긴 하죠, 그죠? 자, R&D 음. 사업 연계 이렇게 하는데 네. 중소기업의 R&D 사업의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mtech.go.kr 네. 우리 위원님은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이 사이트? 어려운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smtech.go.kr 그러니까 안 어려워. 묻지 마. 거기 들어가셔야 우리가 어떤 과제가 뜨고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다음 꼭 들어가세요. 네. 오케이. 또 저 기억 못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쫙 이렇게 뜹니다. 떠서 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해가지고 AI 빅데이터 5G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AI를 탁 누르면 AI에 대한 또 빅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영상 처리 시스템, 인공지능 플랫폼, 인지과학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브로커링이네. 가상화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쭉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여기 보면 뭐 5G 누르면 5G에 대한 내용이 쭉 뜰 거고 정보보호 누르면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쭉 떠요. 자, 인터넷 게시에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보면 이런 자료들이 쭉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죠? 꼭 해보세요. 네. 그래서 AI 빅데이터 아까 빅데이터 이제 한 번 더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네. AI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들어오면 또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목표. 그죠? 네네. 그러면 빅데이터 그거는 연도별 이제 지금 우리 2019년이니까 대용량, 초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그다음에 대용량, 초대용량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최종 목표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이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어렵네. 안 어렵잖아. 가서 보면 되는 건데 읽어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해놨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건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통합 빅 도도새 로봇 개발. 꼭 개발해 주세요. 누가 개발해야 되나 도도새 로봇은? 협회장님. 협회장님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들어가면 거기 테마별로 쭉쭉 나온 거 네. 찾아 들어가면 이게 됩니다. 그죠? 자. 네. 오늘은 금주의 유용한 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유용해요? 네.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탑3.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제 관객 수로 제가 이제 흥행 순위를 매겼고 이거는 뭐 통계에 나온 거지만 뭐 제 마음대로 정한 순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우리 규리님은 BJ 규리님은 영화 좋아하실까요?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지, 그죠? 좋아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가는 게 뜻대로 쉽게 안 되대요. 혼자라서 그런가 봐요.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끔 같이는 혼자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이가 없으세요? 아이는 다 커서 집 볼일 보러 다니죠. 엄마랑 놀아주나요? 그럼 신랑은 없으세요? 신랑은 없어요. 20년. 잠깐 스톱. 제가 여기서 질문을 잘못 드렸다. 20년째 없어요. 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24년째였구나. 아니, 질문 잘못했어요. 더 반성하라고. 아이고, 반성해. 질문 잘못했습니다. 아유,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요. 저 보이시죠, 지금? 오, 협회장님 주장! 언제 알았어요? 헐, 아이고야. 갑자기 제 얼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은데요? 왜요? 저는 그거 아니 질문을 잘못했다고 일단. 네. 질문 안 할 거 괜히 해서. 어쨌든 자 명량. 네. 명량. 1위가 명량입니다. 제가 이수희 장군님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진짜 존경해요. 정말로 저도 존경하시는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 두 분을 존경합니다. 딱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 책을 읽는 순간 이 두 분은 우리나라를 살리신 분들이구나.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죠. 그죠. 네. 2014년 이후 계속 도도새가 나오네요. 명량한 도도새. 2014년 이후 어떤 영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리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명량. 1,700만 명이랍니다. 관객수가.
그럴만 하죠. 2위와의 관객 수 차이도 한 320만 명에 달하고. 와, 압도적이네. 참 대단하지 않아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과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담은 영화. 배우들의 투혼도 굉장했고, 그죠? 감독의 역량도 참 멋졌고 했던 참 괜찮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330척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죠? 얘들은 최민식 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국 해군들 있죠. 해군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 같은 그 책에 그 교본에 나오는 이 저기가 우리나라 하객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그게 교본에 실려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나와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실제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지만 한 10년 전? 그 전만 해도 이렇게 높게 평가를 우리나라에서는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외국에서 더 먼저 높게 평가를 해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거는 저기고. 교과서에 뭐 훌륭하다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 근데 우리 별풍당당님이 어려운 질문 하나 던져버렸어. 어떡하려고 그래. 하객진에 대해서 설명해달래요. 그거는 협회장님이 나중에 하시는 걸로. 협회장님께서 보조 출연하셔가지고 하객진에 대해 설명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잊어버렸다. 도도새 맞아. 와, 영국의 그 하객진하고 이제 교과서에, 걔네 해군한테 나온다. 대단한 분이다. 이 얘기 하다가 넘어갔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뭔가 있었는데. 오케이. 나 도도새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위는 신과 함께인데. 나 이거 만화로는 봤어요. 저는 이거보다 자버렸어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앱툰룸 봤어요. 앱툰룸 봤는데 영화로는 못 봤어요. 영화는 못 봤는데 영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같이 틀어놓고 저는 잠잤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본 게 아니고 극장에서 본 게 아니고 참. 그 웹툰으로는 두 번, 세 번까지 봤어요. 네. 이게 개봉 16일 만에 1000만 영화에 등극한 것은 물론이고 역대 2위라는 기록으로 마무리한. 진짜요? 이제 제아벌 1탄인가 그렇죠 이게. 관람 당시 이 영화가 1000만을 찍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저도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못 믿겠는데요. 그죠. 한국형 판타지 영화의 새로운 바람이자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 가장 성공한 영화입니다. 아까 17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440만 명이죠. 네네네. 그죠. 와, 대단하다. 당구의 전신과 함께, 오는 김과 함께. 대단하죠, 그죠? 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거 앱툰을 봤을 때. 자, 그리고 3위는 국제시장. 보셨나요? 저는 잘 못 간다 그러지 갈 사람이 없어서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와이프 같은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같이 가서 봤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격동하는 현대사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밟아온 이 시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이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늘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아버지는 바로 한국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이거 뭐야? 별풍선 50개를? 누구야? 오 마이 갓. 별풍선 완전 대박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헐. 감사합니다. 나도 쏴주지. 나도 쏴주지. 우리 둘이 하니까 쏴준 거야. 삐졌어. 삐질 거야 이제. 헐.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누군가의 할아버지 뻘인 그분들이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 자리 잡기도 전에 치열하게 살아왔던 인생을 보고 저는 저 진짜 이때 눈물 몇 번 날 뻔했었어요. 솔직히. 코코도 찡하고 어떤 장면에서 막 울컥하기도 하고.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 영화를 보면요. 막 눈물이 나요. 남자가. 저는요.
그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그 근대 시대 이후 있죠. 근대 시대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 걸 다룬 영화라던가 이런 건 정말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영화 자체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었나? 영화 자체를 많이 못 보는데 또 봤어도 기억을 못해요. 하여튼 아까 2위가 1440만 명인데 네. 1420만 명이에요. 그죠? 자, 4위 한번 볼까요? 4위. 3위. 4위. 3위잖아, 이게 3위잖아. 2위가 아까 신과 함께고 1위가 명량이. 도도 맞아. 넘어가 빨리. 자, 베테랑 이것도 좀 재밌게 본 거죠. 강력계 형사와 재벌 3세와의 대결 구도를 액션과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승화시킨 영화인데 베테랑 관객수가 1340만 명. 이 영화 보셨나요? 안 봤어요. 저는 지금 하는 거 다 본 영화예요. 자, 그리고 도둑들. 네, 이거는 봤어요. 아, 이거 봤어.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2012년 개봉작으로 순위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K-pop 무비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관객수 1290만 명. 아, 나도 거기 한 명이야. 저 이거 봤어요. 이것도 재밌었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영화의 역사를 바꾼 영화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도둑들? 아니야. 우리나라 영화가 네. 그 전까지는 맨날 뭐 에마 부인, 뽕3 뭐 이런 거, 뽕2 이런 거였는데 언제 영화가 확 바뀌었냐면 쉬리 보신 적 있어요? 쉬리? 네, 봤어요. 그죠? 쉬리 영화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가 완전히 판이 바뀐 거야. 저는 그때 딱 와, 쉬리 이거는 대단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평론가들 역시도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 쉬리 그거가 굉장히 많이 달랐죠. 영화가.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흥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엄청 맞아. 한석규 나왔죠. 최민식 씨 나오고. 네. 굉장히 흥행했던 쉬리. 그리고 저는 또 영화 굉장히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있어요. 모르시죠? 저기잖아요. 유태인들 저기 하는 거. 맞아. 진짜. 붙어요 좀. 좀 붙으래. 너무 떨어지지 말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몸부림을 치다 보니 이제 듀엣으로 방송을 하려면 우리가 의자를 이 의자 쓸 게 아니고 두 명이 앉는 의자로 해야 돼. 그죠? 좀 불편해 걸려서 그죠? 여기 팔걸이가 걸려서 맞아요. 자꾸만 저기예요. 맞아. 어쨌든 네. 저는 오늘 계속 이쪽으로 약간 쏠리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쏠리면. 네.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역대 흥행 순위 5개 보셨죠? 이제 금주의 탑3. 금주의 탑3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봤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자, 광고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규리님이 노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도 했는데 뭐? 2차 기업 R&D 지도사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오는데 한 명만 적게 오라고 청강드립니다. 요 광고 아직 안 했고요. 광고 가기 전에 할 게 있어. 나 노래 못해요. 정책자금송. 음치, 박치, 몸치 다라니까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할 테니까 춤이라도 춰요. 몸치. 몸이라도 흔들어. 안 돼, 안 못해요. 못하면 나갈래요? 나갈까요? 나가면 안 되고. 이제 박수는 쳐줄게요. 좋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그때는 꼭 외워가지고 오세요. 이 노래 안 어려워. 정책자금송이라니까. 들어봤어요? 네. 정책자금송? 자금을 드립니다. 박치 아닌데? 음치도 아닌데? 아니요, 박치 음치예요. 아닌데? 잘하신데? 박치 음치야. 자, 그러면 한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 등실 두등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르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코테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잘 박수를. 부르시네요. 오늘 목이 약간 먼지를 많이 먹었나? 목이 약간 쉬어서 샌소리가 나갔어요. 괜찮아. 괜찮았어요. 어쨌든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자, 2019년도 제2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해주세요. 교육기간은 2019년 2월 8일 금요일부터서요. 3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입니다. 됐나요? 네. 많이 신청해주세요. 한 명만 빼고. 한 명만 빼고. 저 엄청 강조하네요. 자, 그리고 2시간 만에 배우는 정책자금 엑기스 특강. 정책자금 특급 노하우 6가지 대방출 해가지고, 네. 6가지 노하우만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비결 배워가세요. 1월 17일 목요일 7시, 저녁 7시. 바로 내일이네요. 박진우 의원님께서 진행하십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그죠?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와주세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뭐야? 저쪽에 잠깐만요. 네, 상관없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제 PR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굉장히. 내일이에요, 내일? 네, 내일이에요. 근데 아주 유용할 거예요. 좋은 내용, 꼭 필요한 것들만 강의하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에서 이제 그럼 기업 R&D 지도사가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기업 R&D 지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민간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MOP,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 경영, 매니지먼트 오브 폴리시 펀드라고 하는데 MOP 전수가 가능한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부와 유관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네. 기업 R&D 지도사 하는 일 한번 봐주실래요?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은요. 일반 기업체 취업, 경영 및 기획, 연구 관련 직종에서 기업 R&D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업 창업,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 강사활동, 그리고 기업 컨설팅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궁무진하네요. 네. 자, 하나도 못하고 있지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냥 알면 좋은 상식. 오늘은 제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모래로 반도체 CPU를 만드는 공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하면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는 반도체 영업을 한 20년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 실리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 모래를 구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박통 때, 사우디에서 우리가 이제 그 건설하면서 돈을 벌어온 거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박통이 우리가 실리콘 여자들도 좋아해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다 써야 되고 미래 산업을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모래를 계속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일본 애들이 과연 왜 우리나라 모래를 사가는지 저거 한번 조사해봐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재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더니 그 반도체가 뭔데 하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박통 때부터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정부 때부터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지원을 시작해서 삼성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모래를 구합니다.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구하고 저 모래를 녹여요. 모래를 녹여서 모래가 녹아요? 그럼요. 모래를 녹여서 이제 실리콘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식힌 모래가 다음에 흙 아니에요? 예, 흙이에요. 근데 흙인데 그 안에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실리콘을 얻는 거예요. 실리콘을 얻으면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실리콘이 얻어지고 저거를 식힌 다음에 이제 꺼내서 자르면 돼요. 저렇게 자르는데 이제 저 소잉이라고 하는데 톱으로 자르니까 이제 소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얇게 잘라서 웨이퍼를 만드는데 저 웨이퍼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그 웨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 노리끼리 한 그 황금색인가? 이건 말하는 거예요? 저게 황금색으로 안 보이고요. 제가 우리 저 CD 있죠, CD. 네. CD처럼 은빛색도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회로를 입히고 막 하면 약간 황금색은 아니고 하여튼 그 금빛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빛이 나요. 그렇게. 근데 본래는 저기 실버라는 거죠? 실버는 아니에요. 모래라니까 뭐 실리콘. 아니. 그러니까 저게 색깔이? 그렇죠. 본래는 그러니까. 색깔이 그런데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어느 각도에 놓으면에 따라서 이제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진 않고 오늘 자꾸 어쨌든 이제 저렇게 아까 그거 실리콘을 소잉을 해서 네. 웨이퍼로 저렇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웨이퍼 저거 이제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저 웨이퍼에 우리가 이제 설계한 회로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회로를 인쇄를 하면 저기 이제 저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쇄를 한 거를 저걸 또다시 다 소잉을 해요. 저 톱으로. 톱 날이 이제 저렇게 다 기계화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저렇게 해서 소잉을 하면 소잉한 거를 다이라고 해요. 이렇게 저 웨이퍼 아까 톱으로 이렇게 소잉을 하면 저기 지금 금이 살짝 보이죠. 네네. 저게 이제 금이 가 있는 거고 뒤에는 이미 무슨 접착제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띄어서 나중에 이제 패키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소잉을 한 거를 이제 다이라고 해서 그 다이가 이제 다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칩 가격이 비쌀 거고 다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칩 가격이 쌀 거고 이제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 과정이 지금 하나 빠졌어요. 저렇게 다이를 소잉을 하고 난 다음에 패키지를 해요. 패키지. 그 다이에다가 패키지를 해서 다리를 몇 개를 만든다든가 뭐 패키지도 이제 QFP, BGA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에다가 플라스틱 패키지를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칩 보면 이렇게 다리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패키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인텔 칩 같은 CPU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일반 공정이에요. 공정 흐름인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래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처음 알았죠. 그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 만든 걸 가지고 회로 그린 걸 가지고 저런 CPU를 만드는데 사실 이 반도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참 쉽죠? 안 쉽는데요? 안 쉬운데요? 안 씹어요? 네, 뭘 안 씹어요? 쉽지 않아요. 모래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모래로 만든다는 건 되게 신기하네요.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가 반도체 처음 만들었을 때가 이제 1983년도에 64K D램을 삼성에서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92년도에 64MB D램을 성공을 했고 94년도에 256메가 그다음에 2010년도에 삼성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있잖아요. 반도체가 원래 미국이 제일 1위였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무너져가지고 경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삼성이 세계 최초로
96단 3D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을 했어요. 저 3D 메모리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나노라고 그래가지고, 선 간격을, 좁혀가지고 점점점 작게 하는 게 이제 나노라고 해서 이제 10나노까지, 칩을 개발을 했는데, 메모리를 개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원이 꺼져도 안에 담겨 있는 파일들이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라고 보면 돼요. 그 롬이나 램의 차이가 있는데, 롬이나 램이. 그래서 롬은 전원이 없어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보존이 되고요. 램은 전원이 꺼지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단층에서 선과 선, 단층이에요. 아까 웨이프 한 장, 네. 그 단층에서 선과 선의 간격을 좁혀가지고 발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은 간섭이 생겨가지고 10나노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2017년도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20나노 개발했다 그랬고 막 이랬는데, 지금 10나노 이상 공정까지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10나노 이상 공정으로 진입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꼭 단층에만 설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개발된 게 복층식 구조의 램. 이것을 3D 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층으로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스택을 하는 거예요. 스택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하는 스택을 해가지고 만든 3D 램이 개발이 됐는데, 이거는 96단을 쌓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로 삼성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을 싸게 많은 용량의 칩을 싸게,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넣을 수 있고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세계 1위의 반도체 시장 규모를 선점할 수가 있었고, 2위가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1, 2위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하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반도체는 절대로 하향세로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물론 사인 코사인이 있어요. 예전에도 반도체가 10년 주기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10년 주기로 사인 코사인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PC를 우리가 교체하는 시점이 되면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고, PC 교체하는 시점이 이제 좀 멈춰지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나오면서 PC하고 스마트폰하고 반도체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거, AI, 로봇, 뭐 자동차, 뭐 어떤 거든지 간에 5G까지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짝 꺾이고 있지만 다시 또 이게 올라가는 추세로 다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시장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꼭 지켜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사견이었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시장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신문 봤는데 그 이리저리가 뭐 위험하다고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비메모리라고,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비메모리 쪽은 대만하고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고, 대만이 1위고, 메모리 쪽은 어쨌든 삼성이 1위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96단 3D 메모리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론 계속 투자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반도체 공정은. 근데 삼성은 이미 계속 투자를 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굉장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 반도체 역사의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팬님들, 우리 오늘 규리님 오늘 어때?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니 그 방송이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재미있게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주 개구를 도도로 웃음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요? 네. 좋아요. 별풍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큰 하트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싫어요. 내 거라 싫은 거예요? 알았어. 아니요, 안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 우리 팬님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거 알고, 남은 한 주도 열심히 또 사셔야 되고,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본방송, 보시는 날까지 또 열심히 사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라고 제가 온 우주의 길을 모아!
모아서 팍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리님 너무 좋아하십니다.